금전 감각을 연마하라. 큰 돈을 벌어들일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다. 그렇다고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관계에 흠집을 내거나 비도덕적인 행동으로 자기 무덤을 파지는 마라. 지금 내 손 안에 들어와 있는 돈의 액수에 집착하지 말고 가난뱅이 근성을 가진 사람을 경계하면서 새로운 금전 감각을 키우는데 온 힘을 기울여라. 기분 좋게 세금을 내라. 금전 감각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항상 세금이 많다고 투덜거린다는 점이다. 원래 인프라, 사회적 생산 기반에 드는 비용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그곳에는 가능한 세금을 내고 싶지 않다는 마음도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일수록 세금이 많다는 말은 하지 않는다. 세금을 많이 내지 않는 사람일수록 세금이 많다고 투덜거리는 것이다. 결국 세금이 많다고 투덜거리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지 않는다는 뜻이다. 세금이 많다고 불평하는 사람은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돈을 빼앗기는 것에 대한 저항감이 자리하고 있다. 모든 것을 혼자 독차지하고 싶다는 발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정치나 정치가에 대한 험담을 한다. 그럴 시간 있으면 돈을 벌 수 있는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편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사용해도 없어지지 않는 재산을 모아야 한다. 사용하면 없어지는 재산에 집착하지 말고 자신만의 기술과 인맥을 만드는 것이다. 세금이 많다고 불평하는 사람은 사용하면 없어지는 재산에 집착한다. 그리고 사용하면 없어지는 재산은 대부분 세금으로 빼앗기게 된다. 즉, 세금이 많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재산을 모으는 것은 세금으로 빼앗기기 위해 돈을 모으는 것이나 똑같지 않을까? 이 세상에 저 사람은 친구가 많으니까 세금을 매겨야지 라는 나라는 없다. 저 사람은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세금을 매겨야지 라는 나라도 없다. 사용해도 없어지지 않는 재산에는 세금을 매길 수 없기 때문이다. 진정한 부자는 사용하면 없어지는 재산보다 사용해도 없어지지 않는 재산을 더 귀하게 여긴다. 그들은 사용하면 없어지는 재산은 세금으로 빼앗겨도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어차피 사용하면 없어지기 때문에 자신이 사용하느냐, 나라에서 사용하느냐의 차이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개중에는 사용하면 없어지는 재산은 모두 세무서에 줘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원래 진정한 의미의 재산은 아무리 사용해도 없어지지 않는 법이다. 아무리 많이 모아도 세무서에서 눈길을 번뜩이지 않는다. 세금이 많다고 투덜거리는 사람들 중에는 세금 시스템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 세금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일수록 탈세와 절세를 꾀하는 것이다. 반면에 세금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은 탈세와 절세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일찌감치 간파하고 있다. 장기간에 걸쳐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에게 탈세와 절세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을까? 탈세와 절세를 생각할 시간이 있다면 오히려 새로운 이익을 만드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내가 알고 있는 가장 좋은 절세 방법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익을 나누어 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세금이 많다고 불평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익을 나누어 주지 않았다고 고백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까? 세금을 줄이고 싶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이익을 나누어 주고 되도록 자신에게 이익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 부자가 되는 비결 12. 주변 사람들에게 이익을 나누어 줘라.
도움을 받고 싶으면 자립하라. 의학의 발달과 함께 수명이 길어지면서 최근에는 노후를 대비해 돈을 모으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중년들 중에는 노후에는 자식들과 같이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식의 보살핌을 받을 수 없다. 내가 저축한 돈으로 실버타운이나 양로원에 들어가겠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자식들의 보살핌을 받는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원래 남에게 의지하는 사람은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자립하려고 하는 사람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세상의 대원칙이다. 돈을 빌리지 않고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에게는 제발 제 돈을 갖다 쓰십시오라는 사람이 많이 접근한다. 반면에 얼마라도 좋으니까 제발 돈을 빌려주십시오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폭력배들이 운영하는 고리대금 업자뿐이다. 그리고 그런 곳에서 돈을 빌리면 점점 더 밑바닥으로 추락하게 된다.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고 싶으면 도와달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든 자립할 수 있도록 자신의 힘을 키우는 것이다. 자립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재산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을 많이 저축해야 한다. 눈에 보이는 재산만 모으면 자립하기는커녕 사기꾼에게 걸리게 된다. 최근 신문에는 혼자 사는 노인이 사기꾼에게 걸려 전 재산을 빼앗겼다는 기사가 심심찮게 실리곤 한다. 눈에 보이는 재산은 가지고 있어도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진심으로 노후를 대비하고 싶다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을 축적해야 하지 않을까? 부자가 되는 비결 13.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을 만들어라. 가난은 불편할 뿐이다. 가난한 사람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과 가난뱅이 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은 그다지 나쁘지 않다. 문제는 정신적으로 가난한 가난뱅이 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가난하다고 가난뱅이 근성을 가지고 있고 부자라고 가난뱅이 근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다. 가난뱅이 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다. 지금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해도 머지않아 모두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된다. 가난뱅이 근성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는 그 사람의 금전 감각을 보면 알 수 있다. 항상 두 번째로 저렴한 물건을 사는 사람은 가난뱅이 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집에 집착하는 사람도 가난뱅이 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한마디로 말해 금전 감각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는 어떤 일에도 돈을 많이 쓰고 가난한 사람은 돈을 쓰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큰 착각이다. 부자는 호화로운 여행도 하지만 지출을 최소한으로 줄인 가난한 여행도 한다. 호화로운 여행도 가난한 여행도 모두 즐길 수 있는 것이다. 반면에 가난뱅이 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난한 여행을 즐길 수 없다. 체면을 중요시하는 그들은 가난한 여행을 창피하게 여긴다. 가난뱅이 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난을 싫어해 자기 손에서 돈이 없어지면 갑자기 기운이 빠진다. 반면에 가난뱅이 근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돈이 없어도 밝고 건강하게 살아간다. 가난 자체가 나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 가난하다고 모두 가난뱅이 근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회사를 옮길 때 예전 직장보다 월급이 적은 직장에는 가지 않겠다라며 월급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다. 왜 입사 동기인 A가 나보다 더 연봉을 많이 받는가? 왜 우리 회사는 월급을 이것밖에 주지 않는가? 이렇게 돈에 대한 불만을 늘어놓는 사람은 가난뱅이 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가난뱅이 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언젠가 진짜 가난뱅이가 되어버린다. 그리고 가난뱅이 근성으로 인해 가난해지는 사람은 영원히 부자가 될 수 없다. 세상에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다. 가난뱅이 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가난뱅이 근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이다. 가난뱅이 근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중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다. 그러나 가난뱅이 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는 부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에 지금은 비록 가난할지라도 가난뱅이 근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앞으로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다. 부자가 되는 비결 14. 가난뱅이 근성을 버려라. 뇌물은 테스트다. 당신은 뇌물의 유혹을 받은 적이 있는가? 뇌물을 받으면 한 번에 큰 이익이 들어온다. 그러나 아무리 큰 뇌물을 받아도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 사이에 신뢰 관계는 태어나지 않는다. 뇌물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나 존재한다. 뇌물을 이용해 돈의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시험하는 것이다. 서로 신뢰하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진정한 파트너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뇌물을 주고받는 사이에는 진정한 파트너 관계를 맺을 수 없다. 뇌물을 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된다. 심지어 뇌물을 준 사람에게도 무시당하게 된다. 이 사람은 돈으로 움직이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 돈을 더 많이 준다고 하면 얼마든지 그쪽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소중한 신뢰를 잃어버리면 인생의 큰 마이너스가 아닐까? 금액의 크기에는 차이가 있지만 사람들 주위에는 뇌물의 유혹이 끊이지 않는다. 그때 뇌물을 받지 않으면 그 사람과의 신뢰관계가 태어나게 된다. 뇌물은 테스트라고 생각하면 된다. 뇌물을 받으면 언뜻 보기에 사이가 좋아지고 비밀을 공유할 수 있는 관계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큰 착각이다. 겉으로는 환하게 웃으면서 악수해도 마음속으로는 저 녀석은 돈에 따라 움직이니까 절대로 믿으면 안 돼 라고 노려보고 있다. 그렇게 되면 좋은 정보가 들어오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벽에 부딪히거나 궁지에 몰렸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없다. 신용은 사용해도 없어지지 않는 재산의 대표주자다. 그렇게 소중한 재산을 뇌물로 잃어버리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까? 부자가 되는 비결 15. 뇌물을 거절하고 신용을 얻어라. 최고와 부자는 다르다. 진정한 예술가가 가장 불쾌하게 여기는 것은 돈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원래 예술가는 돈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애초에 돈에 관심이 있었다면 예술가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예술가는 돈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돈에 관심을 갖는 순간 그의 예술적 창조성은 바람 빠진 풍선처럼 줄어들 것이다. 이 세상에 돈 때문에 창조성을 잃어버린 예술가가 얼마나 많은가? 예술가는 구태여 돈에 관심을 갖지 않아도 반드시 뒤를 돌봐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돈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선생님은 작품에만 전념하십시오. 창조에 써야 하는 머리를 돈에 쓰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예술가의 진정한 팬이기 때문에
그가 쓸데없는 일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창작 활동에 전념하도록 해주고 싶은 것이다. 물론 개 중에는 예술가의 입장보다 자기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선생님은 최고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의 머리에는 최고는 곧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라는 발상이 자리 잡고 있다. 모든 것을 돈으로 평가하는 사람이다.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된다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최고가 된다는 건 어떤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은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까? 그런 사람은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다. 부자가 되는 비결 16. 부자가 되기보다 최고가 되어라. 돈보다 신용이다. 인생에는 누구나 두 가지 시기가 찾아온다. 첫째,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때.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는 일의 크기와 보수를 따지지 말고 닥치는 대로 해야 한다. 둘째, 거의 모든 일을 거절하지 않으면 안 될 때. 그 분야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으면 자신이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일만 해야 한다. 수입이 전혀 없을 때는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먹고 살기 위해 일을 선택할 여유가 없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악착같이 일하다 보면 서서히 수입이 늘어난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인정을 받으면 이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시기가 찾아온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10가지 일 가운데 9가지를 거절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당연히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럴 때 주변 사람들 중에는 왜 그렇게 좋은 일을 거절하지? 그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텐데 내가 중간에 귀찮은 일을 해결해 줄 테니까 자네는 일이나 하게 라고 나서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에게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일을 거절했다고 안타까워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그것이 일을 의뢰한 사람에게 깊은 신뢰감을 심어주게 되니까. 하나에서 10가지의 모든 일을 떠맡을 필요는 없다. 일을 거절하면 자신이 진심으로 하고 싶어 하는 일만 남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의욕과 집중력이 강해지고 그것은 상대에게 전해지게 마련이다. 지금 일이 많지 않다 해도 막상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오히려 주는 일마다 모두 떠맡으면 그 사람은 무슨 일이든 한다라고 가볍게 이용당할 뿐이다. 원래 모든 재능은 한꺼번에 너무 많이 소모하면 이윽고 바닥이 드러나게 된다. 사용해도 없어지지 않는 재산이 사용하면 없어지는 재산으로 타락하는 것이다. 자신을 이용하기 위해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은 쉽게 구별할 수 있다. 문제는 자신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따르는 사람을 구별하는 것이다. 물론 자신의 일에 지나치게 참견하고 끼어들려는 사람은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금방 자취를 감추게 된다. 그는 자신을 진심으로 좋아했던 것이 아니라 남의 일에 참견하는 것이 취미였을 뿐이니까. 그들은 이 사람에게는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즉시 다른 사람을 찾아 나선다.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의 감언이설에 속아 성공의 한 걸음 앞에서 실패의 눈물을 삼켜야 했던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예술가를 이용해 돈을 번 사람은 행복할지도 모르지만 그 사람의 이빨림에 넘어간 예술가는 끝없이 추락하게 된다. 그렇게 무너진 예술가에게도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어차피 최고가 되려는 욕심보다 눈앞의 돈벌이에 급급했기 때문이다. 결론은 아주 단순하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는 거절해야 한다. 일을 잘한다는 소문이 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에서 굴러들어온다. 그것은 샐러리맨이나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는 끊이지 않는다. 그것도 거절하는 것이 정답이다. 이 세상에 쉽고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부자가 되는 비결 17. 일을 거절하면 신용을 얻는다. 부자 되는 말. 돈이 무엇보다 천하지만 그래도 그리운 것은 그것이 인간에게 재능까지 부여하기 때문이다. 도스토예프스키. 돈, 그 망할 놈의 돈이 그들을 다 버려놓은 거야. 그것이 그들하고 나를 갈라놓은 거야. 어리석은 나는 그것을 모으느라고 고생한 끝에 나 스스로 도난당하고 나 스스로 빈곤하게 하고 그들까지도 나쁘게 만들어 놓았어. 츠바이크, 마음의 파멸. 정당한 소유는 인간을 자유롭게 하지만 지나친 소유는 소유 자체가 주인이 되어 소유자를 노예로 만든다. 니체,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